두 번째 발표는 오늘 현장에서 초중등 교육에서의 고민들을 좀 나눠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현장에서 핫하신데요. 저도 사서 이제 읽고,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사서 읽고 있는데, 교사가 진짜 궁금해하는 온라인 수업. 이게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교육 분야 1위로 몇 주째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대표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서울 양서중학교에 계시고, 오늘은 코로나19 시대 오프라인을 품은 온라인 수업. 제가 아까 시연할 때 봤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우세요. 그래가지고 역시 너무 흥미로운 주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소리 없는 박수로 하시기 전에 그 채팅창에 질문 온 것 중에 이 자료 발표 자료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또 올라와 있어서 채팅창에 지금 안내 드렸는데요. 페이스북에 미래교육연구소에 가보시면 그쪽에 발표 자료가 발표자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고, 페이스북 계정이 어려우신 분은 긴급 연락을 주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오늘 동영상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또 놓치신 부분은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우리 손지선 선생님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서중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지선입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저의 부족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보다는 제 자료가 여기저기 많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의 자료를 좀 모아왔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는 굉장히 특별한 학교입니다. 비행기 사진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저희 학교는 김포공항에서 굉장히 가까운 학교여가지고요. 제가 작년에 학교를 옮기고 많이 놀랐는데 이 사진이 저희 학교 복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학교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비행기 소음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학업에도 좀 영향이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 학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에서 제일 물가가 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한 반에 영어 스펠링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3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올해 코로나19를 맞아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는 코로나19 물론 어려웠지만 아이들과 잘 극복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박을 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이 LMS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2017년부터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서 올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또 기기 등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이제 아무래도 당장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가고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제일 잘했던 수업 저는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했던 수업이 가장 우리가 자연스러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제가 가르치는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 본문인데요. 밑줄을 좀 쳐놨죠. 저희가 원래 영어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새로 배우는 본문에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라던가 본문의 주제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단어 같은 것들을 쭉 훑어보면서 찾는 활동을 스키밍이라고 하는데 그 활동을 지금 학생들에게 한 것입니다.
PDF로 저장을 해서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으로 사본 만들기로 제공을 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이 파일이 복사가 되어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보다가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밑줄을 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 단어가 교과서 본문 전체에 모르는 단어가 4개밖에 없는 아이들은 저희 학교에는 거의 없는 아이들이고, 저희 학교에서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입니다. 네, 전부 다 밑줄을 쳐놨죠.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훨씬 많아요. 네. 어떻게 이 학생의 이 과제한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 이 학생을 아직 만나기 전에 이 과제를 주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모르는 단어에 일일이 다 밑줄을 쳐놓은 것을 보면서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이 이렇게 영어를 모른다면 아예 안 해도 사실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밑줄을 쳐가면서 선생님에게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굳이 보여준 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냐면, 저는 영어를 어려워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는 정말 노력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을 가르치거든요. 중학교 2학년에 이렇게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이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제를 했을 때 학생들과의 어떻게 보면 글자, 또 아이들이 보통 타자를 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과 교감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뭔가 학생이 삐뚤빼뚤 그려놓은 이 선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감한다는 묘한 느낌을 받은 것이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들 하시는데, 이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포셔널이라 그래서 영어 단어를 글자로 적어 놓고 그 단어의 뜻을, 네,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활동인데, 원래 했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구현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한 번에 하나의 과제에 학생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가 다 한 개의 폴더로 저장이 돼서 제가 그 폴더에만 들어가면 학생들이 올린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학생들의 과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LMS 시스템을 힘을 빌어서 학생들과 늘 해왔던 과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단어 선택권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만 어려운 단어를 하지 않고 전부 이렇게 쉬운 단어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굉장히 시각지향적인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 시간에 시각적으로 뭔가를 활용하는 그런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중에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이 유독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들, 체제 저항하는 아이들이라서 뭔가 수업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지만 그 큰 틀은 수업 안에 있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정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예쁜 모습으로 수업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학생들과 많이 했던 활동이 이렇게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문서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제가 미리 과제를 설명한 영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문장을 제가 여기 써놨죠. 요 문장을 해석해서 적어 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여기다가 이제 해석을 해 놓으면 제가 밑에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둡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제를 했을 때 처음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과제가 6개고요. 그 다음에 과제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제가 피드백을 준 건데, 학생들의 이 피드백을 일일이 다 주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라서 나약해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화면 이쪽에다가 각각의 문항에다가 다 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적어놓고 복사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큰 편이 아니어서 한 반이 20명 정도 되는데, 한 반을 이렇게 일일이 학생들의 과제를 읽어보면서 체크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6반을 가르치거든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벌써 6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또 학생들이 하는 이 답이 사실 그렇게까지 획기적인 게 아니라서 고만고만 해가지고 이걸 일일이 피드백을 주는 게 해보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걸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프로젝트 수업과 같이 해서 좀 오랫동안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구글 문서를 활용하면 학생과 계속해서 의사소통하고, 요즘에 중고등학교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그런 것들을 쓰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잔머리를 쓰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원래 제 기준으로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힘들고 선생님이 쉬운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학습지예요. 이거를 파일로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고 학생들에게 뭐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를 하려면 프린트를 하고, PDF로 줬으니까 아까 모르는 단어 밑줄 친 것처럼 해석을 바로 할 사람 해석을 바로 하고, 아니면 노트에다가 이 각 번호를 적어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문장의 뜻을 적는 걸 할 사람은 적는 걸로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은 저희 학교만의 이 특별한 아이들을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에는 영어를 못 읽는 아이들이 30%나 돼요. 한 반에 6명, 7명.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Yesterday a teenager saved the life of an old ma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못 읽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이렇게 적어줘가지고 해주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을 예쁘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제가 그 사전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한 것인데, 제가 이 과제를 주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27번 문장까지 있는 과제인데, 아이들이 분명히 제가 이 과제를 주는 그 게시물에 8번까지만 해석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27번까지 해석을 한 번에 다 해버렸어요. 27번까지 제가 이제 끝에만 보여드리려고 줄여놨는데, 저희 학교에서 제가 작년에 이 과제를 가지고 실제로 학생들 수업했을 때 8번까지 1시간에 해석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에 27번까지 해석을 다 한다? 그거는 저희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해줬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8번까지만 하라 그랬는데 너 28번까지 해서 27번까지 너무 힘들지 않았어? 얼마나 걸렸니라고 물어보니까 2시간 반 동안 썼대요. 저희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온라인 수업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계라는 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치 않다는 이유로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중에서도 프로그램 사용법 모르는 애들 너무 많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줌, 저희가 사용하는 구글 클래스룸, 구글 문서 모든 것을 사용법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1학기는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선생님이 또는 교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아이들이 물론 이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은 좀 더 현란해 보이는 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굉장히 좀 심플해 보이는 것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는 너네들과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선생님의 이 마음이 학생들에게 닿으면 온라인 수업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를 인쇄를 해서 했고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적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하죠. 예. 얘는 지금 노트도 없는 애예요. 노트도 없죠. 종이 한 장 띡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과 수업하실 때 학생들이 이렇게 대충 해보이는 것 같은 이런 겉모습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굉장히 열심히 한 애예요. 칭찬받아야 되는 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다가 일일이 타자 치는 애들도 있고요. 또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이 과제를 본문을 해석을 해줬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단어 정도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해석도 다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과제를 하면서 저의 마음을 굉장히 짠하게 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좌우가 색깔이 확연히 대비가 되죠. 왼쪽은 지금 글씨를 너무 문대 써가지고 글씨가 너무 손에 뭉개져가지고 여기가 거뭇거뭇하죠. 그리고 글씨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이가 그림 공부를 잘하는 아이 같으세요? 못하는 아이 같으세요? 띄어쓰기도 없죠. 그냥 다 쓰죠. 저는 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쓴 글씨를 다 알아봅니다. 선생님도 한번 알아보시나 한번 보시길래요. 저희는 지난주에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날을 가졌어요. 저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법을 배웠고 연습할 기회도 가졌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수업을 참여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아마 이 아이의 글씨를 봐서는 뭐 제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영어 못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씨 너무 못 쓰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이도 수업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여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부 다 글씨 모른다고 밑줄 친 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저한테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름이 지우인데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5월 11일이 아닌데 아직도 이 아이를 만나지 못한 상황인데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가지고 영어는 힘들어도 재밌어요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얘기해요. 영어 힘들다. 그런데 선생님은 영어를 너네랑 재밌게 공부하고 싶어. 그거를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저랑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 아이가 영어는 힘들어도 재밌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전 너무 기뻤어요. 참고로 지우는 남학생입니다. 지선이도 남자고 지우도 남학생. 나중에 제가 이 아이를 봤는데 얼굴 봤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본 적도 없는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주고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수업 재밌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애들을 얼마나 쿨한지 모릅니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바로 얘기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얼마든지 학생들과 래퍼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갖게 된 계기가 되었고, 학생들과 또 수업을 하실 때 이제 저 같은 경우 영어과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될 줄 알고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읽는 활동을 전 많이 합니다. 그건데 소리가 아까 나는 걸 확인했으니까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I was as scared as the others at first. Then I ran to him and tapped him on the shoulder. He wasn't moving or breathing. 예, 그 아이들이 그 교과서 본문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실제로 말하기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 읽히는 거를 늘 시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못 봐도 교과서 읽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과제로 제출하면 되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친구들이 앞에서 이제 뭐 읽는다거나 이래도 좋은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되게 새롭게 조명받는 아이들이 소극적인 아이들입니다. 걔네들 수업 시간에 너무 이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아이들이 많아서 말할 용기가 없어서 많이 묻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는 자기도 똑같이 선생님의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아이들과 얘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라고 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해놨는데 보실까요? 제가 유튜브로도 아이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구글 미트, 줌 같은 건데 그걸로도 수업을 해봤거든요. 하고 다음 주에 조금 잘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5월 17일이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와서 채팅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똑같이 수업을 하는 것처럼 원래 수업할 때 초반에 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선생님이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 그런 것들 이제 체크하면서 피드백을 주잖아요. 여기 아까 아마 그 글씨 못 쓴 학생 것도 여기 나올 겁니다. 여기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했던 거 다 똑같이 보여주면서 아이들이랑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이날은 제가 수업이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화면을 지금 아까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필기를 할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기기라는 게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쁘게 필기하려고 세팅을 다 해놨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PDF 켜놓고 그냥 밑줄 치면서 정말 볼품없는 수업을 32분 동안이나 했습니다. 여기 밑줄 쳐가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계속 참여하고 제가 또 질문하고 있죠. 이 수업이 너무 재밌었대요.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에서 아마 많은 학교에서도 그러실 텐데 이 당시만 해도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할 생각을 했던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5월 17일이거든요. 그 온라인 수업 시작한 지 3주 정도 됐을 때 아이들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니까 뭔가 매번 모든 수업들이 다 과제를 주고 영상을 보는데 저는 그거 똑같긴 하지만 애들과 뭔가 소통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폭망했다는 얘기도 거침없이 하니까 애들이 재밌잖아요. 수업 시간이 가장 재밌는 것은 선생님이 실수했을 때예요. 뭔가 완벽하잖아요. 애들이 재미가 없어요. 중학교 기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쭉 수업을 했었던 게 있었고요. 아이들이 유튜브 라이브를 저랑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한 3-4번 정도, 4-5번 이상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해보면서 아이들이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클래스 카드라는 어플은 이제 많이 사용하셔서 사실 뭐 크게 설명을 드릴 건 없는데, 저 영어과에서 이런 식으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학생별로 몇 회를 학습했는지를 여기 보실 수가 있죠. 방금 좀 지나갔는데요. 네. 여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한 번, 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실시간 수업할 때 야, 가서 몇 회 이거 몇 프로씩 해? 그러면 애들이 하거든요. 그럼 그게 보여요, 저한테. 올라가는 게. 그럼 제가 누가 몇 점 했네, 몇 점 했네 이러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 그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 접속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랑 그 줌이나 미트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걸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게 퀴즈를 활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셨을 텐데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그 굉장히 떠들썩한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방탈출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방탈출 게임인데 이게 그 방탈출 게임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아마 설문조사 복수 퀴즈 이렇게 해놔가지고 방탈출 게임도 비슷한 맥락인데 학생들이 그 배운 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퀴즈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정답 체크가 되거든요. 저희 학교가 2학년이 120명이에요. 119명이 참여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애들이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물론 뭐 못합니다. 못하는 애가 더 많고 잘하는 애도 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참여하는 것부터 모든 수업이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컴퓨터가 지금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정답률도 나오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가 지금 이제 힘들어하고 있네요. 최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학생들과 함께 그 수업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좀 배웠어요. 그때 아이들과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원래 배웠으면 배운 내용을 확인을 해줘야죠. 말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심폐소생술 한 거를 찍어서 저한테 과제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아주 싫어하는 활동이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미나리에는 계란들 많이 있잖아요. 얘는 성실한 아이네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네요. 심폐소생술을 이런 식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여기 또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학생들과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이거든요. 제 학교 애들 문법 시작하는 순간 잡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르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작년부터 썼던 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노래 가사 바꾸기라 그래서 문법에 나오는 내용을 그것을 노래로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썼던 자료를 직접 보여드리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 가사 바꾸기 해가지고 보시면 곰 3마리를 노래 가사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곰 3마리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율동입니다. 이거를 제가 작년에 2학년 애들 데리고 율동을 시키면서 가르쳤거든요. 애들이 진짜 싫어했는데
재밌는 거는 노래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아이 작년에 저한테 배운 아이들이 지금 3학년인데 여전히 이 아이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틱톡을 활용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네, 참 안 하는 짓이 없죠. 별짓 다 합니다. 제가 영어 가르치면서. 이건 슬로우 버전입니다.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치고 여기 문법 가르치는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게 뭐냐, 그 과제가 뭐냐면 제가 했던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를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찍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진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랑 그동안 쌓은 내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얘는 틱톡으로 했네요.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네, 이렇게 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귀엽죠? 그리고 사람이 나중에 보여드리고 이렇게 또 이 아이도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초상권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이렇게 아이들 주고 사이로와 이 아이들은 과제를 안 한 아이들은 등교 기간에 앞으로 나와가지고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했어요. 안 하는 건 없다. 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벌 받는 건데 아이들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직업병상 시간을 넘기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 칼같이 해야 돼가지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업도 있는데 실시간 수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지금 형태로 이렇게 과제를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수업처럼 뭐 앞에는 뭘 얘기하고 뒤에는 수업하고 그 다음에 과제하고 이거를 그냥 실시간이라는 그 프로그램 사용해서 그 안에서 하는 거라서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그 2학기 때 했던 수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받아봤어요. 자, 이건가요? 네네, 여기 있죠. 그래서 두 번 수업을 받아봤는데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린 거를 전부 다 제가 평가를 받아봤거든요. 너무 많아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시간도 슬슬 넘어가니까요. 클래스 카드도 있고 구글 문서도 있고 스토리보드는 안 보여드려서 넘어가고 손글씨를 해석하는 거 생각보다 애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방탈출 게임이랑 그 복수 퀴즈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방탈출 게임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아주 제가 너무나도 훌륭한 선생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했고 여기 관계대명사성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애들이 극혐하죠. 좋아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네, 보면 애들 표현이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 흑역사가 생겼다, 부끄러웠다, 수치스러웠다. 그 다음에 나중에 커서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 다음에 자신이 나오는 영상을 보는데 항마력이 부족해짐. 저 되게 웃었거든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좋아하는 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선생님과 했던 수업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보기에도 수업하기가 힘들어요. 여건도 안 되고. 하지만 선생님이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노력했던 것을 애들이 알아주는 거죠. 중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이 실제로 이 영어 제가 학교 시험도 갖고 왔는데 이게 성적에도 반영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저희 학교 아이들의 영어 성적입니다. 보시면 평균이 잠시만요. 조금 작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평균이 지금 73.8점이죠. 지금 이거보다 높은 게 국어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시면 평균이 66, 저 반평균이 66, 69, 69 막 이러는데 73.8이잖아요. 제 학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작년에 영어 2학년 평균이 50점대였어요. 50점대. 얘네가 1학년 때 영어 50점 받던 애들이었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점수를 좀 쉽게, 문제를 좀 쉽게 내서 점수가 오른 것도 있지만 그것도 공부를 했어야 점수가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을 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시험 감독 갔던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영어 시험 볼 때는 애들이 뭔가 정말 문제를 푸는 것 같다. 집중해서 정말 푸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나머지 과목은 뭐 대충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늘 해왔던 것을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구현할지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상 초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 학생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손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빠져들어가는 수업의 마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 중2의 우리 대한민국의 중2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인력 있는 수업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아들이 중2라서 이렇게 쿨한 이 평가에 저는 익숙합니다. 근데 저렇게 솔직하게 평가를 제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항마력은 뭔가요? 항마력? 항마력이 아마 그 게임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 자기를 지켜주는 무슨 마력을 대항하는 그런 스킬인 것 같은데 자기를 봤을 때 자기 얼굴 보고선 도저히 지금 못 견디겠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법 같은 거를 이제 대항하는 대항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기 얼굴만 봤을 뿐인데. 예. 예. 제가 내 스스로를 보니까 항마력이 떨어진다고. 예. 야, 이 참 표현이 너무 와닿는 재밌었습니다. 평가입니다. 예, 와닿는 평가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정말 재밌고 유익한 그 특강을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잘 들었고요.